안녕하십니까, 박광철입니다. 최근 신조어 중에 얼리 어댑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얼리 어댑터, 최신 제품을 안 써보고는 못 배기는 그런 사람들, 얼리 어댑터족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리족, 얼리 어댑터. 저도 사실 이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는 얼리 어댑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CPU가 나오거나 하드웨어가 나오면 그걸 써보고 싶어서 마음이 괜히 조급해집니다. 어쨌든 뭐 한간에선 성급하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 얼리 어댑터,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 이런 시대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본 툴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CD에 옷을 입혀보자. 여러 이미지를 합성해서 CD 자켓을 만들고 내가 찍은 사진으로 속지도 만들어본다. 요즘 인터넷으로 수많은 음악 파일, 그리고 또 영화 파일, 그림 파일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CD로 굽고 저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 CDRW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CD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CD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CD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펜으로 대충 이제 적는데, 이러한 CD와 그리고 이러한 CD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이렇게 우리가 CD를 하나 만들더라도 CD 타이틀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하실 윤기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사용으로 실질적으로 이 CD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보관하고 백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수많은 사진들도 이제 CD에 백업해서 담아두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그때 분위기에 맞게, 주제에 맞게 작업을 해서 또 CD 타이틀 만들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색다른 정감이 있는 CD를 만들게 되겠죠. 그럼 오늘 만들게 될 그 CD 케이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 만들 CD 타이틀, 케이스, CD 자켓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직접 인화를 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CD 앞면 그리고 뒷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 앞면 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합성을 한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글자도 넣었고요.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역시 CD의 제목, 자유라고 하는 프리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곡명, 곡 이름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런 곡들을 보면은 지금 정렬이 원하는 위치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고 또 타이포그라피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같은 새인데 이렇게 세 개로 표현을 해줘서 원근과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늘에 빛도 들어가 있고, 지금 보니까요, 이 CD 케이스에 내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앞면과 뒷면을 해서 넣으니까 정말 그 일반 음반 판매장에서 뭐 레코드샵에서 판매하는 그런 CD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꼭 전문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찍은 사진만 있다면 여러 개의 사진들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앞면부터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잠깐 우리가 어떤 이미지 파일들이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사용할 예제가요. 자, 이 세 개의 파일인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새가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하늘 사진이 있죠. 자, 이 사진에다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될 건데, 이런 구름 사진 두 개가 같이 합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새가 세 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저 새가 하나가 등장이 돼서 세 마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세 마리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합성하는 기법도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이 CD 케이스를 디자인한다면 일단 이 CD 케이스에다가 직접 오려 넣어야 되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를 알 필요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직접 집에 있는 CD 되게 많잖아요. CD 케이스에 들어있는 종이 한 장 꺼내서 그 사이즈를 자로 재가지고 직접 하시는 방법. 그럼 가장 정확하겠죠. 네. 자기 사용할 CD에 맞게 작업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그 CD에 사용되는 사이즈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CD 타이틀을 이제 우리가 새 작업 도큐먼트를 열어서 작업을 할 거니까요. 자, 파일 메뉴에서 뉴 메뉴를 눌러보시면 뉴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CD 뭐 다 똑같겠지만 제가 센티미터를 재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스는 12.5 cm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 하이트는 12cm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편의상 해상도는 72픽셀 per 인치로 했는데 출력용이라고 한다면 300픽셀 per 인치 이상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토 프린터나 그리고 또 포토 전용 용지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치를 정확하게 이제 지정을 해놓고 캔버스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면 프린터로 출력할 때 원하는 사이즈를 얻어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뉴 대상자에서 OK 버튼을 눌러서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할 CD 타이틀 작업할 도큐먼트를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 텐데, 자, 먼저 실습 예제 파일 첫 번째 이미지 파일을 제가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새가 있는 하늘 이미지를 기본 배경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사각형 선택 툴 선택을 하시고요. 이때 중요한 옵션, 페더 옵션은 반드시 0픽셀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는 이거를 제가 픽스드 어스펙트 레이쇼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놓고 위스하고 하이트를 각각 1대1 비율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 형태로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요. 제가 복사를 하고 잠깐 이거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작업 도큐먼트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1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죠. 자, 이렇게 일단 복사를 해놓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작업 도큐먼트를 약간만 넓혀볼게요. 자, 새 이미지가 너무 크게 지금 붙여넣어졌기 때문에 지금 날개가 잘려져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붙여넣어진 이미지를 약간 크기를 변형을 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예전에 배웠었는데 컨트롤 T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 테두리가 나타나고 포인트가 나타나죠. 자, 그럼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좌측 상단에 있는 포인트 위에 올려놓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미지를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를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 영역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미지를 맞출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새 한 마리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미지 크기 변형 작업을 완료를 했으면 이 안쪽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 작업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이번에 할 것은 아까 이제 CD 타이틀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원이 빛이 나오는 효과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터 메뉴에서 이것도 예전에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필터 메뉴에 보시면 렌더 메뉴로 가보시면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이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이용하면 빛의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브라이트니스는 이제 빛의 밝기. 여기서는 100%에서 150%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리 보기 창, 그러니까 플레어센터 항목에 보시면 십자 표시가 있죠. 이 십자 표시를 이용하면 이 지금 광원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할 것인지 그 위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 쪽으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렌즈 타입에서는 첫 번째 있는 50에서 300mm 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런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작업을 또 해볼 거냐면요. 여기에서 원본 이미지, 아까 불러왔던 원본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선택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컨트롤 D를 눌러서 제가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새가 3마리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새가 3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3마리의 새를 우리가 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하늘이 색깔이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이미 선택하려는 이미지하고 배경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올가미 툴과 마술봉 툴을 활용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가미 툴 선택하시고 페더 옵션은 0픽셀, 안티 알리아스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마우스를 대충 쭉 드래그해서 자, 새가 적당히 선택되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술봉 툴, 매직 원드 툴 선택하시고 톨러런스는 30 정도, 그 다음에 컨티규어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선택 영역 뺄 때 앞에서 배웠다시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빼고자 하는 새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하늘 부분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제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새만 이렇게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 C를 눌러서 제가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닫아도 되겠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저장할 건지 물어보면 노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작업 중인 이미지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어보면 이런 새 이미지가 하나가 붙여넣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이미지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새가 붙여넣어졌는데 일단 새 크기를 조금 변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 위치를 좀 움직여 볼게요. 자, 먼저 무브 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정도 위치에다 제가 갖다 놔볼게요. 네. 이렇게 옮겨지고 이동되는 것은 이제 레이어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복사한 레이어에는 이제 새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새만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새가 한 마리가 지금 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복사해서 새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로운 레이어에 만들어져 있는 레이어 2에 있는 레이어 2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에 올려놓으면 레이어 2 카피가 만들어지고 또 새가 한 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새를 제가 마우스로 다시 툴박스의 무브 툴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이 정도 위치에다 제가 갖다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역시 새의 크기가 지금 멀리 있는 새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작은 새 컨트롤 T를 눌러서 역시 크기 조절점이 나타났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 하단에 있는 크기 조절 포인트 위에 마우스를 놓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고 안쪽 영역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요. 다시 조금 더 줄여볼게요. 제가 자, 이 정도로 크기를 줄여놓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 이렇게 새의 위치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새의 위치나 방향 같은 것들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쪽으로 자,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크기 조절이나 방향 조절한 것을 마치시려면 안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이 새를 작업할 때 지금 보시면 원근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멀리 있는 새는 약간 흐릿하게 보여야 되고, 가까이 있는 새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작업을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멀리 있는 이 새부터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약간 흐릿하게 보이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필터 메뉴로 가셔서 블러 메뉴에 보시면 가우시언 블러 있죠. 자, 선택하면 자, 미리 보기 창에 이렇게 새가 있는데 여기서는 레디어스를 너무 많이 주면 새가 아주 흐릿해지니까 1.5 정도만 주겠습니다. 제가 1.5만 주고요. 그다음 OK 눌러주면 새가 약간 흐릿해졌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가장 큰 새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 지금 아까 처음에 붙여넣었던 배경에 있는 이 새도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1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도 역시 새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것도 한 가우시언 블러를 약 1픽셀 정도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네. 그럼 생략을 하도록 하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일단 이렇게 새를 합성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다시 실습 예제 파일을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는 이 구름 사진, 그러니까 빛이 구름 뒤에서 발광하고 있는 이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이 사진을 이제 새 위쪽 부분에 합성을 해서 또 색다른 느낌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번엔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페더 옵션을 약 20 정도로 제가 줘볼게요. 20픽셀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빛의 이미지를 갖다가 쓸 거기 때문에 마우스로 그냥 적당히 쭉 드래그해서 이 정도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하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더 값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페더를 0을 줬을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그 영역이 잡히는 것이고 페더를 20 정도 준다면은 그 강도가 지금 선택한 부분부터 흐릿하게 돼서 20픽셀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는 그 옵션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건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닫으시고 저장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재 작업 중인 작업 도큐먼트에 바로 레이어 1 위에 붙여넣을 거니까요.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1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자, 이런 지금 우리가 복사해 두었던 이미지가 붙여넣어졌는데 아까 광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테두리가 선명하게 잘라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듯한 효과가 연출이 된 거죠. 네. 자, 다시 이제 하늘 하나를 더 합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이 하늘 구름을 또 불러오시고 구름 이미지를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올가미 툴, 아까 페더 옵션이 20픽셀 정도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싶은 구름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또 컨트롤 C를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이건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바로 또 컨트롤 V를 눌러서 제가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름이 이렇게 이미지를 가리고 또 이런 효과가 연출이 됐는데 일단은 이 구름의 크기랑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것도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이미지의 크기를 변형할 수 있는 이런 크기 조절 포인트를 열어주신 다음에 자,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회전시켜 볼게요. 자, 회전시켜서 구름의 위치 원하는 부분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자, 구름을 쭉 드래그해서 적당히 나타날 부분 쪽에 이렇게 놓으시면 자, 이렇게 합성 효과가 연출이 되죠. 이제는 CD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때 CD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글자를 입력해줘야겠죠. 그렇죠.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자 툴을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툴박스에 있는 Horizontal Type 툴을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한글을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자유라고 하는 한글을 입력을 해볼 텐데, 자, 먼저 글자를 사용할 때 지정할 서체를 여기에서는 지금 한글 서체를 바탕체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 크기는 지금 48포인트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72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뒤에 있는 세트 텍스트 컬러 항목에서 흰색으로 제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자자를 넣을 위치를 제가 마우스로 딸깍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깜빡일 때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 상태로 바꿔주시고 자자를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자자가 입력이 됐죠. 그리고 옵션 팔레트의 맨 뒤에 보시면 Commit Any Current Edit라고 하는 글자 입력 상태를 종료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글자 레이어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U자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레이어를 먼저 하나 카피해 놓고 그 다음에 글자만 수정을 해볼게요. 자 자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 여기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 위에 올려놓고요. 그럼 자 카피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툴박스에 있는 무브 툴 선택하고 U자를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 거니까 이 정도 위치에 놓고요. 그 다음에 또 툴박스에서 문자 툴 선택하시고 밑에 있는 자자를 불러 설정하신 다음에 U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가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아까 CD 타이틀에서 보신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프리덤이라고 하는 글자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CD 타이틀에 보면 우리가 빛이 촥 이렇게 강원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CD 타이틀에 보시면 이런 빛이 강원 나오는 이런 빛이 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올가미 툴이나 다각형 올가미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다각형 형태를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다 흰색을 채워넣고 필터 효과 그 다음에 뭐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사라진 듯한 효과로 잘라내기 작업을 하시면 이런 광원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물론 레이어를 여러 개 복제해서 크기도 약간 조절해주면 여러 군데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연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사진 합성을 해서 이런 것들 만들 때 사전 기획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어떠한 사진을 어떻게 합성을 할 것이고 어떠한 효과를 주고 또 어떤 글자를 어느 곳에 넣을 것인가 일단 머릿속에 그 기획을 한 다음에 단계별로 들어가게 되면 깔끔한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CD 타이틀이라고 한다면요, 요걸 갖다 이제 작업을 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인쇄를 할 때는요, 이 전용지에다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인쇄를 할 수가 있겠고요. 포토샵의 그 인쇄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동보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절취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이런 선을 갖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여기 인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절취선 부분이 이렇게 잘라낼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쇄를 한 다음에 칼로 오려내서 CD 케이스에다 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보통 왜 우리가 CD 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CD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요렇게 이제 요거는 CD 케이스 겉면이 되겠고요. 이렇게 CD 안쪽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라벨지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라벨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CD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인쇄를 하는데 일반 A4 용지에다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 용지죠. 라벨지인데 CD에 걸맞게끔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떼보면요. CD에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CD 케이스에다가 공 CD 부분에다가 붙여놓게 되면 내가 원하는 또 CD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CD 알판까지 CD 타이틀과 같이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뒷면 노래 곡목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글자를 정렬하는 방법. 그렇죠.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타이포를 작업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배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CD 타이틀 뒷면에다 곡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회사 로고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이 CD 타이틀 주제인 자유나 프리덤 이런 글자들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타이포의 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작업되어 있는 CD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뒷면과 그 다음에 옆면에 들어갈, 이게 꺾어지는 부분이죠. 지금 거기 보면은 이 프리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옆면에 들어갈 부분, 그래서 세로로 글자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타이프가 쭉 되어 있는데 하나씩 제가 레이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를 보면 지금 작업되어 있는 이런 수많은 레이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레이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꺼놓고. 그러니까 새 작업 도큐먼트.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옆면과 그 다음에 CD 뒷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크기를 먼저 재신 다음에 새 작업 도큐먼트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배경 만들고 글자를 차례차례로 이렇게 입력을 해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이런 글자들을 정렬을 해줄 때 지금 보시면 딱 위치가 맞게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위치 정렬을 하실 때는 이제 그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때 그리드를 만드는 방법은 뷰 메뉴에 보시면 룰러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룰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눈금자가 열렸죠. 눈금자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린 상태에서 마우스를 쭉 드래그하면 이런 그리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안내선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 글자들을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같은 배경색도 파란색에서 선이 그 흐릿하긴 하지만은요. 여러분께서 룰러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기준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준선에 맞춰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꾸미고 각각의 글씨를 넣어서 뒷판까지도 만들어서 인쇄를 한 다음 CD 케이스에 놓는다면 완벽한 CD 타이틀을 하나 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넘어간다. 사르르 흐르는 윤기의 싱싱한 빛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던가? 없던 식욕까지 마구마구 생겨난다. 이런 먹거리를 디카로 찍어보자. 하루 3끼 식사에 간식에 야참까지 먹거리 소재는 언제나 넘쳐나니까.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찍는 것도 남는 거라고. 맛있는 사진 찍기. 그럼 어디 한번 맛을 좀 볼까?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또 많은 사진을 찍다 보면 인터넷 안에서 특히 밤에 그 맛있는 음식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음식 사진들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색감이 좋고 그렇게 디테일이 뛰어나게 찍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할 텐데요. 많은 프로 사진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찍는 사진, 그 음식 사진, 오늘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음식 사진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사진 중에 하나. 음식을 맛깔나게 스타일링해주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야 하고 또 그걸 멋지게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따로 있다. 그렇다면 지금 막 식탁 위에 올라온 내 음식은 내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사진 작가가 되고 1인 2역이 필수. 또 최소한의 세팅으로 욕심은 금물이다. 음식 사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디카 포커스에서 배웠던 그런 촬영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이런 고급 사용자들, 고급 기종 사용자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웃포커싱이라고 불리우는 또는 셀렉티브 포커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앞쪽은 맞고 뒤쪽은 날아가는 이 음식 사진은 하나로 접시에 있는 음식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쪽은 날아가게 돼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 노출이 중요한데요. 노출값은 보통 실내 그런 음식점들이 굉장히 노출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린 사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런 삼각대를 준비하신다던가 또는 이런 고급 기종 사용자분들께서는 조리개를 많이 조여주셔서 음식 사진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겠죠. 촬영 각도는 보통 45도 정도가 좋다. 또 접사 모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피사체를 당겨서 화면 안에 꽉 차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음식만 화면 가득 담게 되면 조명에서 신경 쓸 부분이 훨씬 적어져서 촬영이 훨씬 수월해진다. 단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직접 터뜨리지 말고 천장에 터뜨려 반사시키는 바운스 촬영법을 쓰자. 디카 포커스에서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디카 기능에만 있는 그런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뭐였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
초록색이나 또는 붉은 빛이 나는 그런 흰색들을 흰색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화이트 밸런스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나 이 음식 사진들, 아주 맛깔스럽게 보이게 하는 이 음식 사진에는 그 화이트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도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집에서 간단히 만드시는 그런 도구인데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실 때,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레이 카드죠. 보통 이제 회색이라고 해서 그레이 카드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카메라가 흰색을 바로 잡는 데는 이 그레이 카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촬영하게 되죠. 화이트 밸런스로 음식을 찍는다고 했을 땐 같이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곳의 흰색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는 이 그레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 흰색이 올바른 흰색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설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시게 되면 이 흰 수저가 올바른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음식 사진 조명은 역광을 많이 이용한다. 완전 역광보다는 약간 옆으로 비켜난 곳이 좋단다. 이때 소프트박스나 기름종이 같은 것으로 빛을 확산시키거나 음식 앞쪽에 반사판이나 작은 거울을 놓아 그림자를 없애고 하이라이트를 주면 효과는 극대화된다. 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은 줌 기능으로 당겨 찍자. 가까이 접수할 경우 습기에 약한 디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까. 어때요? 오늘 음식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 음식 촬영이 굉장히 어려운 촬영이고 또 많은 세팅을 준비로 하는 그런 촬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디카로 이런 음식 촬영을 잘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유저님들께서 초보의 딱지를 떼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디카 사진 유저라면 꼭 한 번쯤 해보는 게 내가 먹은 음식 촬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꼭 식당 같은 데 가면 맛깔스러운 음식을 꼭 찍게 되는데 네. 오늘 이제 함영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음식들을 맛깔나게 한번 찍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시간 소개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요즘 이메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메일도 좀 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서 쓰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에 사용되는 배경 편지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유익하겠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